천지개벽 TV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지개벽 TV 이근보입니다. 요즘에 세상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에게 앞으로 한 달만 코로나가 더 간다면 생활하기 힘들다고 하는 것이 70% 통계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지치온 살림에 또 계속 한 달 동안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고 간다면 경제생활은 점차적으로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코로나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협조해서 빨리 종식시키고 경제가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근봉의 시사주간 팩트. 오늘은 첫 번째로 삼성전자 이재용이 부회장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6일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 문제와 여러 가지에 대한 국민 대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삼성전자 모든 그룹은 자기는 자기 자식한테 물려주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국민 대사과요. 두 번째는 삼성그룹에 자기는 물려주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방법을 얘기하라고. 물론 그랬으면 더욱 좋겠지만 제 생각에는 삼성 이재용이 이걸 발표했다는 것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작이 반이다고 이 정도 해놨으면은 앞으로 삼성에서 어떤 제추가 나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이 선언한 것은 두 가지 약속을 했는데 앞으로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서 모든 것을 실천하기 바라는 따름입니다. 두 번째로 이낙연 전 총리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낙연 총리가 5일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분향한 다음에 유족들을 또 만났습니다. 그때 이 전 총리는 제가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답변을 피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족들이 2008년도에도 이천 물류창고 당시 정부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게 뭐냐 하고 이 총리에게 대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총리가 여론이 안 좋자 결국에는 부끄럽다. 제 수양 부족이라고 유족들과 국민들 앞에 사과를 했습니다. 조선일보 5월 7일자 보면. 그러나 지금 한간에 떠들어 이 총리에 대해서 하는 말이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요즘 뭐가 안 풀리고 꼬이는 것 같습니다. 유족을 만나러 가면 같은 마음으로 진정성 있게 위로를 해야지 말다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유족들은 아들을 잃고 남편을 잃고 삼촌을 잃고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유족을 이루고 가서 말다툼하면 되겠습니까? 사과는 유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유족이 인정해야 사과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유족은 사과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전 총리께서는 사과도 했고
또 부끄럽다고도 했고 내가 부족하다고 해서 말씀도 했지만 그 사과가 얼마나 진정성 있는가는 유족들이 받아들이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는 어떤 정치인, 어떤 직연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유족을 진심으로 이런 마음이 아니면 현장에 가지 말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남북 간에 제일 그간 문제가 화제가 되었던 것은 북한 김정은입니다. 김정은이 20일 동안 나타나질 않으니 죽었네, 병 걸렸네, 뭐 수술 받네, 한 10가지가 세상에 돌아다 있는데 20일 만에 나타났습니다. 건재하게.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저 강원도 DMZ에 가가지고 우리나라한테 뭘 쏴? 총을 쐈습니다. 4발을. 그런데 이게 이제 조선일보 사설에 나온 것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북한군이 3일 오전 강원도 비무장지대 DMZ 내 우리 군 GP 감시 초소를 말합니다. 향해 수차례 총격을 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니까 20일 만에 나타나가지고 그 증거로 저쪽에 가서 총탄 4발을 쏘았습니다. 그러나 용케 우리 국군들은 안 맞고 기지에 맞서 4발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또 뭐가 문제냐면 우리나라가 이것을 항의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그 대답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육군 본부에서 청와대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그들이 오발해서 실수로 한 것이니까 잘못 없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북한이 오발했다고도 않고 아무 대답이 없는데 우리가 알아서 대답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답답한 일 아닙니까? 북한한테 우리가 항의를 했는데 북한은 아무 말 안 하는데 육군하고 청와대하고는 그 오발했을 것이라고 아주 감싸고 돌면은 그쪽이 볼 때 우리는 말도 안 하는데 저들 웃기네. 그러고 말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6.19 협정을 위반했다고 하는데 정부에서는 뭐 오발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가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 정부가 거주지 지역인 용산에 8,000 가구 대규모의 미니 신도시를 건설하고 재개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계획을 내놨습니다. 용산 기지에다가 그 빈터에다가 8,000세대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이건 참 잘합니다. 집값을 낮추기 위해서는 집을 지어야 됩니다. 이 집을 서울에서 8,000대 됐으면 경기도에도 7, 8,000대, 물론 형편에 맞게 5,000대, 또 대구에서, 부산에서, 경북에서, 전국에서 이렇게 지어야 됩니다. 그 대신 거기에 반절은 임대 아파트를 지어야 됩니다. 그러면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집을 지으면은 집값이 자연적 떨어질 수밖에, 집이 나무 들어가니까. 그 임대 아파트를 지어가지고는 아주 없는 사람은 집을 들어가게 만들어서 서서히 생활하면서 갖게 하고, 그 다음 청년들은 임대 아파트를 좀 고급스럽게 지어가지고 어떻게 한다? 결혼을 하면은 부부간에 거기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작은 금액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 그러냐? 청년들이 2가지 문제가 큽니다. 직장 구하기가 하루에 별따기죠. 그 다음 직장 구해서 가면 또 장가 가야죠. 장가 가려면 뭐가 있어요? 집이 시작할 거 아닙니까? 집이 뭐 1, 2천만 원이니까 억 단위고 그것도 2억, 3억 줘야 좀 전세 얻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청년들이 직장에 있어도 애인이 있어도 집 구할 돈이 없어서 장가를 못 가는 처녀 총각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서는 전국 8도에다가 집을 똑같이 동시다로 지면서 여기 예를 들어서 용산에 8,000세대 집은 2,000세대, 3,000세대는
임대주택을 지어가지고 거기다 분양을 해주고, 그래서 제 생각은 이번 서울을 8,000세대를 신도시를 개발로 해서 전국에서 이렇게 지어가지고 지을 때 임대 아파트도 똑같이 지어가지고 분양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 다음, 우리나라가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안 좋다는 건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코로나는 코로나지만 우리가 지금 얼마나 적자로 운행하는가를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일보 7일자에 나온 건데 1분기 재정 적자가 55조 8천억입니다. 지금 더 넘어갔을 것입니다. 역대 최고의 고지를 달리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빚이 731조 6천억입니다. 작년 대비 32조 6천억이 더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빚은 결코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것을 누구 부담? 결국은 국민 부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못 갚으면 우리 후세들이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공짜로 주는 돈, 물론 지금은 어려우니까 다들 받아야겠지만 별로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는 것을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아버지를 심폐소생술로 살렸습니다. 이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동아일보 8일자 나온 겁니다. 초등학생이 119 소방대원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심정지 상태에서 40대 아버지가 정상으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119 아저씨가 핸드폰을 보고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면서 하니까 이 초등학생이 말귀를 알아들으니까 그대로 해가지고 아버지를 살렸습니다. 아버지가 자다가 갑자기 창백해지는 바람에 아들이 보고서 이거 살린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반가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생도 워낙 영리하고 머리가 좋기 때문에 충분히 가르치만 주면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우리나라 코로나가 지금 번지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축소됐지만. 그러면 코로나 그 치료비가 1인당 얼마나 들겠습니까? 저도 이거 문화일보에 난 걸 보았는데 1인당 7천만 원 듭니다. 중환자. 여기 코로나 치료비 위중 환자 1명당 7천만 원 든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문화일보 5월 4일자 나온 거 보면 코로나 전담 병원을 만든다고. 이것은 의사협회, 병원협회 함께 정부와 합의를 해서 이걸 만들어 가지고 장기적으로 대처한다고 합니다. 또 앞으로 전염병이 나오면서 이 코로나 전염병 이 전문 병원에서 대처할 수 있으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이건 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염병은 여기서 전담회가 식약청이나 이들 보사부 같이 체를 맺어서 하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식약청에서 2차 대유행 대비해서 마스크 1억 장을 비축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 마스크 없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걸 대비해서 마스크 1억 장을 대비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이 중국에게 코로나 증거 있다고 하면서 트럼프가 큰 소리를 칩니다. 중국이 그 증거를 내놔봐라 하고 있지만 미국은 곧 내놓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협조하는 나라는 영국, 독일, 카나다, 호주, 뉴질랜드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다고. 그래서 앞으로 이 일은 코로나가 끝나도 제2차로 번질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면서 이근봉이 천지개벽 TV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천지개벽TV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구독, 알림, 좋아요
설정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 우측 하단에 구독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구독 옆에 생성된 종 모양을 클릭하고 다시 전체를 누릅니다. 화면 좌측 하단에 엄지척 버튼을 눌러 좋아요를 표시합니다. 이제는 여러분도 천지개벽TV의 구독자가 되어 가장 먼저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